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AS 로마와의 경기로 7월 마지막 평가전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일주일 앞둔 상황, 총 7월 달에 치른 4차례 경기 중에 이 마지막 일정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했는데요. 주제 무리뉴 감독,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조합 플레이를 만들어냈던 인물이죠. 그랬던 만큼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를 통해 토트넘의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 어떤 점들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수비를 상대한 손케듀오의 활약 어땠는지 경기 전체적인 내용 분석해드리고 경기 전후에 있었던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스포가 로마에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을 만난 토트넘인데요. 팀 K리그와의 경기 6대3 승리를 시작으로 세비야전 1대1 무승부, 레인저스 원정 2대1 승리까지 전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또 지지 않고 있던 흐름이었는데, 리그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로마에 1대0으로 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스라엘의 아이테크컵이라는 이제 신선 대회로 열렸는데요. 이스라엘로부터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의 대전료를 받고 훈련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경기도 치르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현지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어요. 습도가 85%를 넘는 고온 다습한 기후였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또 무엇보다 강도 높은 체력 훈련, 하루 2탕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힘든 모습 보이면서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이기면서 갔으면 좋겠지만, 콘테 감독이 중요시했던 것은 이번 경기의 승리라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쉽게 지긴 했지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발 조합을 맞춰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로마 모두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주전 라인업을 내세웠는데요. 로마는 8월 둘째 주에 세리에 A 개막전을 치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핵심 왼쪽 윙백이 스피나촐라 선수가 나오지 않고 유망주인 잘레프스키를 왼쪽 윙백으로 배치한 전술이었고요. 또 새로 영입한 파울루 디발라를 처음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선발 명단이 거의 사우샘프턴전의 선발 명단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정예 멤버였는데요. 위고 로리스가 골문을 지키고, 로메로, 다이어, 산체스의 3백, 좌우 윙백으로 도허티와 페리시치,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비수마, 3톱은 쿨루세프스키, 케인,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물론 오른쪽 윙백의 도허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레인저스와의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스펜스와 로얄보다 먼저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막상 이제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는 로얄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번 경기 도어티에게 기회를 주면서 또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뛸 때는 오른쪽 윙백으로 어떤 선수를 배치해야 균형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포진도를 살펴보면 손케쿨 트리오의 페리시치가 왼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도어티도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수비적인 커버 로메로가 뒤에서 같이 올라와 주면서 또 차니올로 선수를 막아내는 그런 오른쪽 측면이 구성이 됐고요. 왼쪽에서는 디발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산체스가 막아내는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를 이제 칼스도르프가 많이 막았어요. 3백을 쓴 로마였는데 오른쪽 윙백인 칼스도르프가 오른쪽 수비수처럼 많이 내려와서 사실 잘레프스키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이바니에스 스몰링 만치니 칼스도르프가 포백에 가깝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도 보였고요. 중앙 지역에서는 사실 비수마 선수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와주고 호이비에르가 기점 패스를 많이 뿌려주는데, 비수마와 호이비에르도 높이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가 좀 더 라인을 낮추고 전방 압박도 하긴 하지만 득점 이후에는 거의 이제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공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이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에 이은 쿨루세프키의 컵백이 손흥민 선수의 침투 상황까지 연결이 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한 칼스도르프가 지금 보시면 문전 근거리 손흥민 선수 쪽을 대인 마크하면서 아주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오른쪽 윙백인 칼스도르프에게 이 수비적인 손흥민 선수의 대인 마크를 막으면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상황에서 발이 느린 3백보다는 발이 빠른 윙백이 막을 수 있게, 또 센터백이 함께 협력 수비를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잘 막아냈던 장면입니다. 로마는 전반 9분에 디발라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펠레그리니가 슈팅으로 시도한 것이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는데요. 토트넘은 전반 17분 이날따라 또 좋은 기점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콘테 감독이 올 여름 프리시즌 기간 내내도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기고 있는 호이비에르가 문전 우측 깊숙한 곳으로 좋은 로빙 스루 패스를 찔렀는데, 도어티와 케인이 함께 동시에 침투하면서 또 이 공을 놓쳤습니다. 조금은 동선 배분을 하면서 수비를 끌고 가지고 그 빈 공간을 활용하는, 도어티가 들어가서 뒤로 컷백해주고 케인이 슈팅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면 조금 더 매끄러울 수가 있었을 텐데, 아직은 좀 합을 맞춰가는 단계 속에서 또 공도 제대로 컨트롤 되지 못하면서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전반 22분에는 이제 계속해서 로마가 시간이 갈수록 한 전반 15분가량 토트넘이 공을 쥐고 주도를 하니까 라인을 많이 내리고 또 케인 선수를 에워싸면서 이 손케 듀오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무리뉴 감독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케인 선수가 뒤로 많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면서 가운데 공간이 비게 만들고 그 빈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전형적인 손캐듀오의 패턴 플레이가 나왔는데, 또 한 번 이 손흥민 선수의 침투를 칼스도르프가 빠르게 쫓아간 이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툭 건드리면서 파울로 끊어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날 경기가 좀 아쉬웠던 것은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판정이 워낙 좀 엄격하지 않은 그런 좀 관대한 판정이 나오다가 또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속에서 파울이 아니어도 될 장면에도 파울을 불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손캐듀오의 합작 플레이 아쉽게 무산은 됐지만 확실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전반 23분에는 비수마 선수가 사실 좋은 또 패스 능력, 전환 패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왼쪽 측면 후방에서 오른쪽 전방으로 깊숙하게 로빙 스루 패스를 올렸고, 이 스루 패스를 향해서 오른쪽 윙백인 도어티가 열심히 달려들어가서 헤더 슈팅까지 연결한 것이 골대를 맞고 나왔거든요. 물론 사실 이 장면에서 도어티 선수가 명확하게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포착했었다. 결국에는 의미 있는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한 무산된 장면이었지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윙백의 공격 가담, 그리고 이제 손케 쿨트리오가 중앙에 몰려서 상대의 견제를 받을 때 윙백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호이비에르와 비수마가 이 롱패스 한 방으로 어떻게 상대 밀집 수비를 공략하느냐를 또 볼 수 있는 좋은 패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24분에도 후이비에르의 롱패스가 기점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타이트하게 라인을 유지하면서 콤팩트한 플레이를 펼치자 토트넘은 이런 긴 전환 패스와 롱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왼쪽 윙백인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가운데 스트라이커 위치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프리 찬스를 만들었는데, 물론 무리뉴 감독의 로마는 중앙 지역에 많은 수비수를 이제 배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도 페리시치가 깜짝 등장했어도 막아낼 수 있는 수비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이비에르의 로빙 패스를 페리시치가 잡은 게 아니라 논스톱으로 헤더로 떨궈주면서 이 선수가 이제 가운데 침투하니까 3명의 수비수가 몰려 들어가잖아요.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하게 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원하게 하프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는데요. 임팩트만 제대로 됐더라면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 플레이로 골이 나올 수도 있었던 좋은 또 전술적인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도 전반 29분에 득점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토트넘과 링크가 나오고 있는 이제 2선 공격수인 차니올로 선수가 타미 아이브라함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했어요. 차니올로 선수의 패스를 받은 아이브라함이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연결했는데, 수비수인 산체스가 빠르게 이 동선을 커버하고 몸으로 막아내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로마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전반 29분 파울로 디발라의 코너킥을 수비수 이바네스가 헤더로 돌려놓았는데, 이 장면에서 다이어도 그렇고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대인 수비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헤더 슈팅을 내주며 선제골을 내줬고요. 이 상황 이후에는 로마가 수비에 집중하면서 토트넘이 총공세를 폈지만 답답한 양상이 이어집니다. 전반 33분에는 이 답답한 양상을 깨기 위해서 비수마 선수의 패스를 받은 페리시치가 중앙 지역으로 이동해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크로스바를 넘겼는데요. 무산은 됐지만 이렇게 페리시치가 직접 돌파도 하고 문전으로도 들어가지고 중거리 슈팅도 때려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페리시치의 영입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반 36분에도 호이비에르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기점 패스를 연결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딱 잡자 3명의 수비수가 몰리잖아요. 이때 공을 이제 등지고 간수하면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완전히 몰아놓고 생긴 공간이 페리시치가 점유해주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페리시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 보통 벌려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받아주기 위해 들어와주고, 이때 페리시치가 비워둔 공간을 왼쪽 센터백 산체스가 올라와서 마치 왼쪽 윙백처럼 오버래핑을 해줬어요. 그러자 이제 칼스도르프가 그쪽으로 딸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페리시치 앞쪽에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으로 페리시치가 공을 받아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공격적인 왼쪽 윙백의 존재,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10번 역할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득점이 되진 못했지만 콘테 감독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통해서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전술 속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만들어가려고 하느냐, 지난 시즌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한 역습은 좋았지만 약팀이 밀집 수비를 할 때 창의성과 파괴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런 영입 선수들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페리시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38분에는 케인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클루세스키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마무리 슈팅을 연결한 것이 골망을 흔들긴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클루세스키가 패스를 받는, 케인 선수로부터 패스를 받고 들어가서 다시 넘겨주는 과정 속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워낙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였고, 살짝 반발짝 정도 앞서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오프사이드가 확인이 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한 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1대0으로 졌지만 점유율은 64%였어요.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졌다. 패스 성공률이 91%에 달했지만 문전에서의 치명성, 특히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지 못하면서 로마가 슈팅 7회, 유효 슈팅 2회라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리드를 했고요. 그런가도 후반전 양팀 모두 주력 선수들을 유지한 채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제 영입한 2022-2023 시즌 로마의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디발라, 정말 슈퍼스타죠. 이 디발라 선수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 후반전 킥오프를 앞두고 슬금슬금 걸어오더니 손흥민 선수에게 탁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친선 경기인 상황이긴 하지만 디발라가 손흥민 선수를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갖는 위상이 또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토트넘이 준 변화는 중앙과 수비 라인에 있었습니다. 2부 비스마 선수를 빼고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패스 활로 좀 새로운 점검을 시작했고요. 또 왼쪽 센터백으로 랑글레 선수의 출전 시간을 조금 더 레인저스보다 길게 가져가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이 랑글레 선수가 들어가면서 왼쪽 센터백에서의 과감한 공격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토트넘의 좋은 공격 장면으로 많이 나타났는데요. 후반 8분에는 랑글레가 마치 왼쪽 풀백 혹은 왼쪽 윙백인 것처럼 단독 돌파로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크로스 패스까지 연결한 것을 센터백인 로메로가 어느새 또 3자의 움직임으로 다가 들어와서 헤더 슈팅까지 연결한 것이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요. 후반 9분에는 호이비엘의 패스를 이제 페리시치가 받아서 문전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후반 15분쯤 됐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고 또 프리시즌 경기의 특성상 선수들의 교체가 이뤄졌는데 로마의 선수 교체는 오히려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잘레프스키가 디발라를 빼주면서 주전 왼쪽 윙백인 스피나촐라가 들어오고 또 디발라를 빼고 들어온 새로 영입한 마티치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미드필드 라인이 더 탄탄해지는 확고한 3-5-2 포메이션이 가동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의 공격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후반 20분에도 좋은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벤탄쿠르가 기점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중앙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서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을 점유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10번 역할을 집중하면서 치고 들어가서 페리시치를 향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어요. 토트넘이 사실 현재 공격형 미드필더,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올 프리시즌 기간인데요. 이 스루 패스가 잘 이어졌지만 페리시치 선수가 문전에서 돌파까지 성공해서 슈팅을 하려는 찰나에 스몰링 선수가 온몸을 잘 던지고 태클로 이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기 때문에 기회가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끝으로 토트넘도 선수 교체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나 쿠루세프스키 선수나 측면 윙백 자원들을 좀 바꿔주는 도어트 선수를 좀 바꿔주고 또 로리스까지 빼주면서 히샬리송, 루카스 모우라, 에메르송 로얄의 브라질 트리오와 또 포스터 골키퍼까지 교체해서 투입이 됐고요. 후반 30분에는 또 페리시치를 빼주고 세세뇽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는 조금 격렬하게 이어졌고 판정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서 선수들의 감정도 좀 상하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35분에는 케인 선수가 문전 우측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바니에스 선수가 어깨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어야 하는 상황인데 주심은 오히려 잡아서 넘어뜨리는 이바니에스의 동작 전에 케인 선수가 먼저 팔을 썼다는 이유로 공격자 파울로 선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이바니에스가 잡은 상태에서 케인은 반응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논란이 있는 판정이었고 이 판정으로 토트넘이 이제 끌려간 상태에서 동점골을 얻지 못했고 그 뒤에 격렬한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펠레그리니 선수가 공격을 전개할 때 로메로 선수가 전진 수비를 통해서 뒤에서 넘어뜨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 장면 이후 펠레그리니 선수가 로메로에게 달려들었고 로메로 선수도 맞대응하면서 목을 쥐는 정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양팀 선수들이 달라붙어서 뜯어 말리는 상황이 됐지만 그만큼 조금 이제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 판정까지 민감하게 선수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 39분에도 토트넘의 새로 영입한 왼쪽 센터백인 랑글레의 멋진 스루 패스가 나왔는데요. 랑글레의 스루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빙글 돌면서 수비를 제쳐내고 문전 왼쪽까지 침투를 했는데 3-4명에게 에워싸이면서 조금 넘어졌어요.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수비에게 걸리기도 했고 무게중심을 잃는 파울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파울 없이 그대로 경기는 진행됐고요. 후반 43분에도 랑글레가 직접 공을 운반해서 올라온 뒤 내준 패스 세세뇽이 오른발 크로스를 연결했고 케인 선수가 문제에서 헤더까지 연결했지만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사실 토트넘이 후반전에 충분히 동점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지만 0대1 패배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거나 새로 영입한 선수들 전반전 비수마의 운반 플레이라든지 또 페리시 선수의 중앙 공격 파괴력이라든지 또 후반전 랑글레의 빌드업 능력, 공격 가담 능력 같은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은 7월 프리시즌 평가전을 4전 2승 1무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2-2023 시즌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는데요. 커뮤니티 실드를 통해서 잉글랜드 축구의 일정도 시작이 됐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우승팀 리버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리버풀이 새로 영입한 다르윈 누네스의 쐐기골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페널티킥 결승골 등에 힘입어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8월 6일에 개막하게 됐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이 새벽 4시에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토트넘은 사우스햄튼과 밤 11시에 경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프리시즌 연습은 끝났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해서 손흥민 선수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무더위 속에서 이런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날렵한 모습, 상쾌한 모습으로 또 멋진 골, 멋진 승리 이끌어주길 기대하면서 토트넘의 소식들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